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가 남긴 말이자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삶의 좌우명이기도 하지요. 폭설과 강추위 탓에 어느 곳도 나갈 수 없고 멈춰 있다 보니 여러 생각이 납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그냥 두서없이 제 생각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줄임말이라고들 하죠. 제가 종종 써먹는 수사이기도 합니다. 유례없는 확산세의 전염병이 개인적으로는 위협이기도 또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던 일들, 거의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다는 위협, 그렇기에 매 순간이 예정에 없던 도전들이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하여 많은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늙는 순간이 3번 있다고들 하지요. 물리적인 나이에서 보면 말이지요. 그중 첫 번째가 만 35세 무렵이라고들 하는데 올해의 제가 딱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종종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참 길더군요. 지루해서 긴 게 아니라 24시간을 버틸 만큼 제 체력이 온전하지 않구나. 배터리도 오래 쓰면 쉽게 방전되듯 하루를 지내기에는 내 체력이 차린 게 없구나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운동도 하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력 있게 나의 일들을 해내려고 노력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하루에 막막함을 느낀 날들도 꽤 많이 있었지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핑계를 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과도 하고 벌도 받고 등등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행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껏 그래왔듯 무엇 때문에 못했다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들, 정신승리 비슷한 짓들을 했지요. 올해는 뭐랄까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 아저씨라고들 하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시 정신승리하기에 올해는 벼랑 끝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말이지요. 처음에 카톡이 왔었어요. 그 학생이 말했는데 계약이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보고는 무슨 개소린가 싶었는데 이게 올 한 해를 설명해주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학종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대비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물리적 상황을 너의 능력과 열정으로 극복해내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신호지요. 올해는 그 질문을 제가 대차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자면 열심히 보낸 만큼 생각만큼 막막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에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보단 제가 상황이 나았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제가 해보려던 것들은 누군가는 이미 가본 길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제 주변에서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았기에 집단 내에서는 소수 의견이었고 발생하는 문제도 그 결과도 오롯이 혼자서 감내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은 외로워달까 그 정도 난이도였단 생각을 합니다. 수업 컨텐츠를 영상으로 편집하고 녹음하고 자막도 달고 라이브 영상까지도 시도하고 갑자기 과학교사인데 코딩을 하지 않나 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등도 다루고 마침내 드론도 날리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야. 처음 해보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학교 내에서 혼자서 교내 과학부스도 운영해보고 대회도 거의 혼자서 운영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오만할 수도 있는데 당신 능력이 거기까지입니다. 라고요. 물론 당사자들 앞에서 밖으로 꺼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전염병에 뭐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겪지 않은 이상 지금의 이 상황들을 다른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게 뭐 한두 달이면 또 모를까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이제 와서 코로나가 어쨌느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건 100%는 아니지만 핑계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는 올해 졸라 열심히 살았거든요. 반대로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이죠. 뭐 살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또 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도 있죠.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단순히 지위만으로도 인정을 받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고도 뭐 조용히 뭐 시납으로 넘어갈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인생이 뭐 길진 않지만 말이죠. 뭐 이과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의 합은 나에게로 오는 칭찬 마이너스 나한테 퍼붓는 비난 그리고 그 값은 0. 뭐 그러면 일을 안 한 게 되는군요. 뭐 생각해보면 뭐 제가 재화든 가치든 컨텐츠든 생산한 만큼 또 소비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양자역학적으로 짧게 뭐 지식을 동원해보자면 또 그래요.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비유도 들 수 있겠지요. 뭐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약간의 에너지 요란이 생긴다고들 하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네 시간들도 아주 잘게 쪼개보면 순간순간 희노애락이 아닌 때가 없지만 또 지나고 보면 어떤 순리대로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매끄럽게. 그래서 매일매일 사건들에 기쁘기도 하고 열이 받기도 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뭐 지나칠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게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글도 소설도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 문장의 마침표가 찍히면 바로 다음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침표라는 것은 문장의 끝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장의 시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보냈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이번 직장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다음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마지막 문장이 아닌 것처럼 지금의 겉에 민감해하지 않는 소위 부동심이 필요한 것이 어른이고 나이 들미겠다는 생각을 올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명언이라지요.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또 일본 속담 중에 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되 현재에 집착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되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여다. 그것이 혹 너의 기대치와 다를지라도. 내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문제라고 하지요. 1년 동안 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고 맺으며 도전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기쁘기도 했다가 아쉽기도 했습니다.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뭐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내일 또 아무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잘못하면 또 어때요? 끊임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어제보다 조금은 더 성장하는 우리의 내용 모습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일은 오늘보단 좀 괜찮다, 멋있어졌다 싶을 정도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